가 정말 크게 나셨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몸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디스크나 골절이나 뼈나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이 가벼운 근육통과 자율신경계 증상으로 끝나는 빈도가 97%로 34명 중에서 33명은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굉장히 심하게 다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단 주수도 길게 나오시고 갈비뼈에도 이제 금도 가시고 그래서 숨 쉬거나 이럴 때 좀 아프실 거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몸 쪽에서 많이 다쳤기 때문에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을 때 한 가지는 자율신경계 증상,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친 부위에 대한 증상,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들이 연계돼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대부분이고 디스크나 인대가 파열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골절이 되거나 하는 경우는 단 3%밖에 사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굉장히 좀 많이 다치신 것 같고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메스꺼리거나 울렁거리거나 그런 증상들도 그때 심하셨을 거고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이런 놀란 증상들이 같이 있음과 동시에 전신적으로 통증과 부종들이 이제 동반이 많이 됐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근육통을 당연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셨기 때문에 여기저기 통증이 옮겨 다님과 동시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셔서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목, 어깨 통증 등 근육통이 28%로 가장 높다는 결과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가벼운 접촉 사고만 네. 나더라도 이렇게 뒷목을 잡고 내리곤 하잖아요. 이러면서 내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쪽의 질환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하는데 이렇게 목에 가장 많이 충격이 가해지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요걸 편타성 손상이라 그래서 채찍질할 때 생기는 손상과 비슷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게 사고가 나게 된 몸이 전방으로 뒤후방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채찍을 딱 치는 것처럼 목에 가장 큰 충격이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통증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에는 통증이 많이 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것이 현대인들이 또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이 목에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고 특히 인간의 척추는 목에서부터는 20대부터 노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가장 손상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부위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쉽게 손상을 받기 쉬운 만큼 적절한 관리와 치료 방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통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적절하게 관리나 치료를 받지 않다면 평생 이어질 수 있는 고질병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후유증들이 많이 생기죠. 그렇죠. 그런 만큼 조금 더 빨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원장님, 집중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아야지 후유증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방 치료는 신체적인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모든 치료들을 교통사고에서 이제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내 몸의 균형이 이렇게 틀어져 있거나 이러면 당연히 더 아플 수 있고 그 균형을 맞춰주지 않으면 회복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나요법이라고 해서 몸에서 틀어져 있거나 균형이 맞지 않는 뼈 부위를 맞춰주거나 균형을 맞춰주는 치료들을 할 수가 있고요. 침 치료를 통해서 망가져 있는 근육 부위를 직접적으로 회복을 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많이 놀라 있고 긴장되어 있는 부분들을 손 발에 있는 이제 안쪽으로 뇌 쪽으로 신호를 보는 리모컨 같은 부위들을 혈자리라고 하는데 이 부위를 사용해서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뜸 치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깊은 곳에서 약화가 되어 있는 어떤 근육의 그 인대와의 어떤 붙어있는 부분들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요. 한약 치료를 통해서 우리 몸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회복시키고 디스크를 재생시키는 쪽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부항 치료를 통해서 근육을 풀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한방 물리요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내주기도 합니다. 또한 약침이라고 하는 치료가 각각의 상황에 맞게 이제 치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디스크 쪽에 이제 염증이나 손상이 있을 때 사용하는 약침도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녹용이 들어가면서 뭔가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교통사고 전문으로 이제 사용하는 TA라고 하는 약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육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고요. CH라고 하는 약침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손상으로 인해서 신경의 저림이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근육의 힘이 떨어지고 제 힘을 내지 못할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줍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나 증상에 알맞은 다양한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환자들이 이런 한방 치료를 받고 난 후에 호전도나 만족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놀랄 정도로 좀 높은 경향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인체 전체를 살펴보고 균형 있게 치료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대해서 호전이 되는 정도, 의사가 판단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88% 정도로 잡고 있고요. 환자가 치료를 받고 정말 많이 좋아졌다.
정말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거는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90% 정도가 이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만족도를 이제 개별적으로 조금 나눠보면요. 정말 이제 마음에 들고 그래서 내 몸에 원래 있었던 문제들에도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52% 정도, 그리고 그래도 일단 지금 통증 자체는 많이 좋아졌고 조금 남아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더 치료를 해나가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30%가 넘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를 많이 느끼시는 편이고요. 이런 치료들을 받았을 때 안 좋아질 수 없도록 정말 몸 각각의 부분들을 정성 있게 맞춰드리고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는 게 한방치료다 보니까 좋은 효과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높은 만큼 한방치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사고 정도나 증상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후유증이 어느 순간 안 나타나다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원장님, 그렇다면 치료 기간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네, 교통사고로 인해서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 증상이 오랫동안 잠겨져 있다가 나중에 튀어나올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무서워하세요. 그리고 처음에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첫날은 괜찮다가 바로 다음부터 심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는 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3주나 한 달 이내에 모든 증상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먼저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아도 바로 멈추지 않는 것처럼 증상이 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일주일까지는 더 심해질 수 있고요. 그 뒤를 이제 악읍성기라고 해서 증상 자체가 더 이제 여러 군데에서 막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뇌를 고객만족센터라고 하면 아픈 부위가 많으면 그 부위를 한꺼번에 다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아픈 부위를 제일 심하게 느끼고 이 부위가 좀 나아지면 좀 나은 부위가 나오고 그 부위가 좀 나아지면 그 다음 부위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아프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3주 이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쭉 나오는 걸로 보통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벼운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3주 정도 지켜보면서 치료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이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시청자분 74세 여성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문의 주신 분은 너무너무 큰 사고가 나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굉장히 계속 아프고 계시고 이런 기간은 이제 후유증기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후유증들이 계속 있고 계속 아프고 그런 지금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후에 어떤 예후나 이런 것들이 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신 다른 시청자분들께서는 3주 이내에 최대한 많은 치료들을 하셔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고 뒤쪽에서는 좀 더 편하게 계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사고가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다친 사람은 아파서 죽겠고요. 그리고 사고의 가해자는 계속 끝나지 않으니까 불안불안 조마조마하고요.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이게 언제 끝나는지 모르니까 되게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 치료는 무조건 잘 치료받아서 처음에 잘 끝내는 게 중요하고 지금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잘 치료받으시고 많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명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3주 이내에 적절한 치료 방향으로 좀 몸에 다시 회복세를 좀 돕는 치료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성호 씨는 혹시 교통사고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럼요. 저도 교통사고 났었는데 크게 사고가 난 건 아니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안 아팠다고 생각을 했는데 추후에 이렇게 목이 당김 증상이나 두통이 나타났더라고요. 저도 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통증도 가볍긴 했었지만 저는 무엇보다 너무 놀래가지고 마음이 그쵸. 불안했던 점이 가장 좀 걱정되고 불안하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또 이게 사고가 다시 날까 하는 두려움도 생기고 그렇죠. 지내다 보면은 불면증이라든지 다른 증상 때문에 약간 고생하시는 트라우마가 분들이 생기죠.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런 심적 불안감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정희 원장님 이렇게 심적 불안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치료 방법이나 차 같은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 치료 방법으로 제일 좋은 거는 가까운 근처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받는 게 제일 좋을 거고요. 그런데 내가 치료를 잘 받는 도중에도 조금 더 빨리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시고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조금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근육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근육의 통증이 잘 풀어지기 위해서는 영양 공급이 되게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근육으로 가는 당분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 섭취를 하면 좀 도움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품 중에서는 모과라든지 칡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모과는 전신에 있는 근육통에 좀 더 도움이 되고 칡은 체중이 좀 있으신 분들의 목 쪽에 있는 근육통에 도움이 좀 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자율신경계 증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놀라서 생기는 증상들 두근거리거나 메스꺼리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속이 미식거리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소화기랑 머리 쪽에 연관이 좀 많이 되어 있는데요. 구역감이 있거나 이렇게 소화기 쪽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생강차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도움이 많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박하차라고 하는 것이 머리 쪽으로 두통이 심하고 자꾸 신경 쓰이고 지끈지끈거리고 그럴 때 이쪽으로 좀 도움이 되게 많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어떤 식품들도 중요하지만 생활상 습관에서 우리가 잠을 잘 자야 근육이 회복을 되고 그것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주시면 좋고요. 스트레스를 덜 받고 너무 덥거나 춥지 않는 환경에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정 부분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지키시면 되고요. 특히 교통사고로 인해서 목이 잘 손상이 되는데 누운 상태에서 좌로 우로 천천히 살살 돌려주는 운동을 아침에 100번, 저녁에 100번 각각 2분 30초씩 짧은 시간 안에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 빠르게 누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여보세요? 네, 발이 좀 많이 붓고 계신데요. 이게 지금 저녁 때 좀 더 많이 붓고 아침엔 좀 가라앉고 이렇게 돼 계신가 봐요. 그죠? 네. 네, 이게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오래되셨나요? 그게 아마 발목 관절이 좀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네네네. 발목이 좀 아프면서 네. 이렇게 발목, 발등 바로 위로 해서 발 가까운 발목 쪽이 많이 보여요. 발목 쪽이 이제 많이 부으신데 이것이 얼마나 오래됐느냐에 따라서 그 예후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그냥 뭐 작년에 그랬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몇 달 됐어요 할 수도 있고 한 10년, 20년 넘었어요. 저 원래 그랬는데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원래는 안 그랬고요. 네. 발목 주기가 좀 아프면서부터 그런 것 같아요. 발목 주위가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러셨군요.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네. 제가 원래는 그 모양을 봐야 돼요. 모양을 아, 보고 예, 한의사가 만져보고 움직여보고 맥도 보고 해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일반적인 경우로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네. 발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발목 쪽이 이제 붓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 위쪽으로 붓는 경우들이 있고 그게 이 뒤쪽으로 이렇게 뻣뻣하게 되면서 붓는 경우들도 있고 앞쪽이 같이 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위쪽 부분이 안 부어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살을 눌러봤을 때 푸석푸석한 느낌들이 있으면 이 경우는 부었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네. 부어있는 범위를 일단 판단을 딱 해야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발목 관절이 부어 있는 거예요. 관절에 염증이 생겼거나 많이 과사용을 했거나 그럼 이제 여기가 붓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딱 관절의 문제라고 판정을 하려고 하면 관절이 조금 열나거나 아프거나 그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되는 게 좀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그 부위가 조금 약간 따뜻하고 네. 열이 나면 관절인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열이 나면서 벌겋고 부어 있고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굉장히 뻣뻣해지고 이 부분을 스트레칭 했을 때 이것들이 좀 좋아집니다. 그래서 네. 스트레칭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거 좋고 초반에는 이 뒤에 침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근육인 경우에는. 예. 아유. 그리고 관절이 부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여름철에 많이 부을 때는 약이나 이런 걸로 이런 것들 좀 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전화상으로는 그걸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고요. 이게 한의사가 직접 만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한의원은 어딘데요? 어디로 찾아가면 돼요? 가까운 한의원 가시면 됩니다. 걱정 마시고 모든 그래요? 한의사들이 잘 고칠 수 있는 병이니까 잘 좋아지실 아, 거예요. 힘내시고 네. 거기서 생활 습관 알려주시는 거 꼭 잘하세요. 아, 예. 네. 환자분들은 남성 난임 환자들에게 제일 많이 씁니다. 예, 우리나라 남성분들도 이제 임신 준비를 하다가 잘 안 되시는 경우에 같이 치료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담배를 태우시거나 또 술이나 여러 가지 커피 등으로 그 혈류 흐름이 이제 성기 쪽으로 좀 약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자를 생성하거나 이런 능력도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음양곽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혈액순환이 잘 되고 정자의 생성력들을 올려줄 수가 있고요. 이때는 단지 음양곽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구자나 선모나 아니면 다른 어떤 오자라고 해서 그 식물의 씨앗 성분이 되고 항산화 능력이 높고 정자의 어떤 DNA나 이런 것들을 복구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강한 약재들을 같이 사용을 해서 잘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허리가 아프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양기도 떨어져 있지만 몸 전체적으로 대사가 떨어져 있는 할아버지 분들한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양기가 떨어져 있다는 말을 쓸 때 이 어떤 성기능이 떨어졌다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전체적인 활력과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도 그런 말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성기능뿐만이 아니라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떨어지거나 남성 호르몬들이 떨어졌을 때 음양과학이나 아니면 다른 약재들, 산약이나 구기자나 다른 약물들이 이런 어떤 호르몬 수치들을 회복을 시켜주고 장기적으로 좋은 어떤 효과들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다리가 시리고 아프면서 전체적인 기능이 떨어지는 할아버지 분들이 다른 약들과 적정한 용량을 사용했을 때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몸의 양기가 전반적으로 떨어졌을 때 사용하면 특히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재, 음양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약재인 만큼 복용 시 주의사항도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그쵸. 같은데 이유찬 원장님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서 복용을 해볼까요? 음양각이 남성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지금 당장 음양각을 사러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리 좋은 약재라고 해도 부작용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양각 같은 경우 만약에 자신의 체질이나 그다음에 몸의 어떤 원인 이런 경우에 맞지 않는 경우에 음양각만 복용했을 경우 아까 전은주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지럼증, 구토, 그다음에 급성 강량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약재라고 해도 오케스트라 연주도 여러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들리잖아요. 네. 음양각도 좋은 그 약재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약재들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그 약재의 효과가 더 배가 되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의사 처방을 받고 적절하게 이제 음양각을 이제 몸에 복용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과 같은 더운 날씨에도 이불을 싸매야 될 정도로 춥다고 하신다면 족부냉증이라 볼 수 있는데요. 족부냉증의 원인을 먼저 살펴보면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혈액순환 장애, 그다음에 출산과 폐경과 같은 호르몬의 변화,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 긴장, 신경의 압박이나 염증, 기타 레이노병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의 질환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혈액순환 장애부터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정신적인 긴장,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족부냉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한방에서는 이 족부냉증의 원인 어떤 걸로 보고 있나요? 한방에서는 비주사말이라고 해서 소화기가 손과 발에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화 기능이 약화된 경우 족부냉증이 살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체온 유지를 하기 위해서 혈액이 적절한 몸 구석구석으로 전달되어야 하는데 혈어와 같이 혈액 공급 부족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가장 심각하게 많이 받는 스트레스가 한방에서는 감기울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울교로 인한 기혈순환 장애 그다음에 풍한 습기라고 해서 몸에 필요 없는 기운들이 들어와서 경락을 막아서 관절이나 근육통을 유발하는 경우 족부냉증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앞서서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족부냉증이 단순한 혈액순환 장애가 아니라 어떠한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라면은 그 네. 원인 질환을 잘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은주 원장님, 어떠한 증상과 질환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기저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족부냉증이 있다면 그 발이 시려운 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동시에 신장 질환이 있다 그러면 뭐 거품이 있는 소변이 있다거나 단백뇨가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류마티스가 있다 그러면 손발이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부으면서 강직 현상이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크가 있다. 이제 디스크가 있으면 허리 아래로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족부냉증이 심해질 수 있고요. 그랬을 때는 뭐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찌릿찌릿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경우에도 혈액순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고 많이 피곤하고 살이 좀 찌고 이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되는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혈액순환 저하로 인해서 오는 게 아니라 여타 다른 기저 질환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병발된다면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내가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렇게 심각한 원인 질환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떠한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한방에서는 복부에 손가락 2마디 또는 3마디 정도 아래쪽에 되는 그
기나 관원 혈자리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복부 왕뜸을 해주거나 아니면 족부냉증과 관계된 원인과 관계된 적절한 혈자리에 침을 놓고 그다음에 전기작을 주어서 근육통을 풀어준다거나 혈액순환을 더 잘 되게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족부냉증에는 족부냉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생활습관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화기는 손과 발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했죠. 그쵸. 네. 그래서 손과 발을 많이 움직여주면서 30분 이상 꾸준한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체온도 올라가기 때문에 족부냉증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 여자분들께서 예뻐 보이기 위해서 스키니진을 꽉 조이는 스키니진을 자주 입으시는데 그건 다리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15분간 족욕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왕뜸 치료, 전침 치료와 함께 예방하는 생활 습관들을 잘 기억해서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와 함께 덧붙여서 좀 평상시에 몸의 체온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방 차는 없을까요? 아, 물론 있죠. 네. 동의보감에서는 계피나 생강을 비위, 소화 기능을 가장 따뜻하게 데워주고 그다음에 위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해준다고 해서 생강과 계피를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생강은 말린 생강이 그 위장의 기능을 가장 따뜻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생강을 말려두었다가 가루로 내어서 생강처럼 먹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이렇게 족부 냉증에 도움이 되는 식품까지 알아봤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의 증상 중에 족부 냉증 말고 또 부종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부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성분들이 구두를 오래 신어가지고 다리가 퉁퉁 붓는 부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남성분들도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처럼 부종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백나리 아나운서도 부종 때문에 고생한 적 있나요? 저도 구두를 좀 신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하루 종일 신고 있다 보면 아무래도 저녁에 종아리 부분이 좀 탱탱하게 부어가지고 아프기까지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 부종을 좀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궁금한데 그렇다면 전은주 원장님, 왜 우리 몸이 이렇게 부종, 눈에 띌 정도로 부을 수 있다는 건 어떤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부종은 우리 몸이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포와 세포 사이에 수분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비정상적으로 축적이 돼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게 양방에서는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종이 나타난다고 보는데요.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일단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비위에서 소화흡수를 시켜서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으로 에너지와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노폐물은 우리 대변, 소변, 땀을 통해서 내보내는 이런 기전인데요. 이 아까 음식을 소화흡수 시키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소화흡수 시킨 것들이 이제 우리 몸으로 이제 수수문화라고 저희가 한의학에선 표현을 하는데 수수문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노폐물을 대변, 소변, 땀을 통해서 빼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랬을 때 부종이 생기는 걸로 보고 이랬을 때 생긴 산물을 한의학에서는 습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 요즘 습담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습담으로 인해서 부종도 많이 생기고요. 또 살도 많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습담 다이어트 이런 것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네, 뭐 습담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좀 헷갈리셔 하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비정상적으로 수분이 축적됐을 때 부종이라고 부른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원장님, 혈액순환 장애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환 때문에 부종도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부종은 몸 전체적으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국소적으로 예를 들면 하지 부종이 제일 심하죠. 국소 부종은 그래서 크게는 전신 부종과 국소 부종으로 나눌 수 있고요. 전신 부종의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아는 심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신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부종이 생길 수 있고요. 이런 전신 질환에 의한 부종은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호흡곤란이 같이 올 수 있고요. 간에 문제가 생기면 황달이나 피곤함을 많이 느끼시겠죠.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단백뇨가 오기 때문에 소변을 봤을 때 거품이 많이 있는 소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종뿐만 아니라 질환에 의한 거는 더 병발되는 증상들이 있고 더 심하게 많이 붓겠죠. 이런 증상이 있고요. 보통은 사실 부종에서 제일 많은 건 전신부종에서 특발성 부종이라고 해서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에 주로 여성들이 많은데요. 여성들이 뭐
이제 뭐 라면 먹고 자는데 아침에 잤더니 얼굴이 네. 부었어요, 뭐 손이 부었어요, 이런 것들. 그다음 월경 전에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또 보일 수 있고요. 또 이제 살이 많이 찌면 살이 찌기 전에 비해서 많이 붓습니다. 아까 말한 수습, 담음, 아까 습담에 의해서 이제 큰 증상이 비만과 부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요즘은 약물에 의한 부종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소 부종에 의한 거는 이제 만성 정맥 부적증이라고 해서 정맥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때 오는 거고요. 림프 부종이 있고 노인성 하지 부종이라고 해서 오늘 아까 사례에 소개되신 분들은 노인성 하지 부종의 경우에 속하기가 쉽습니다. 네, 또 앞서 원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라면 먹고 자고 일어나면 당연히 붓는 거 아니야 하고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종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그다지 그렇게 많이 맞아요. 하시는 이게 것 같지 않아요. 치료까지 해야 될 증상인가라고 고민을 네, 하실 가끔 것 나타날 같아요.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원장님 실제로 부종 때문에 한의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실제로 부종 때문에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남자분들은 웬만큼 아프지 않는 이상은 병원에 네. 잘 오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부종 같은 경우에도 여성분들은 70% 진료를 받으신 분들의 70% 이상이 여성이 해당을 되고요. 저희 이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50대와 70대가 제일 많습니다. 50대와 70대가 많은 이유는 50대 이제 그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70대는 노인성 하지 부종의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뭐 생각보다 부종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 그러네요. 저는 좀 놀라운데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성호 씨. 아, 저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붓지? 막 이렇게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렇죠, 살찐 겁니다. 네.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죠. 원장님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붓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게 살이 찌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네.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세요. 네. 이게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죠. 이런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기본적으로는 부종은 아까 제가 내 몸에 물기운 수기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분 자체가 살이 되진 않습니다. 수분 자체가 살이 되진 않고요. 이게 이제 붓기는 빠지게 돼 있어요. 붓기는 빠지게 돼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이 많이 찌시는 분들이 더 많이 붓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똑같은 네. 사람도 제가 50kg 나갈 때는 저도 별로 안 부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70kg 나간다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막 손 땅땅하게 붓고 다리도 많이 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이 찌신 분들이 많이 붓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있다라고 보고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라면을 어제 먹고 잤더니 오늘 좀 부었어요. 이런 분들은 화장실 다녀오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밤에 자기 전에 뭐 물을 많이 먹었더니 뭐 부었어요. 시간 기다리시면 다 수분을 통해서 수분 대사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종 얘기할 때 보면은 몸이 잘 붓는 사람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다 이런 얘기도 맞아요. 굉장히 많이 네. 하잖아요. 이유찬 원장님,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아, 신장이 나쁘면 부종이 생기는 건 하나의 원인은 될 수 있는데 그게 부종의 꼭 원인, 그러니까 무조건 부종이면 신장이 나쁘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방에서도 신장은 체내 노폐물 제거나 그다음에 수분 대사 조절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기라고 보고는 있지만 신장이 그러니까 몸에 붙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 전체 원인 무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원인이 있는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돼요. 네, 신장이 나쁘면 붓는다. 무조건적으로 성립하는 이 공식이 아니라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잘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중년 이후에는 만성 질환에 따른 다양한 약 복용하는 횟수가 늘어나기 마련이잖아요. 뭐 당뇨약부터 고혈압약, 뭐 스테로이드제까지 특정 약물 때문에 또 몸이 부어요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전은주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맞습니다. 요즘 부종의 원인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약물에 의한 부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혈압약, 이제 저희 칼슘 차단 혈압약이라고 하는데 네. 칼슘 차단 혈압약이거나 아니면 당뇨약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약들은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복용을 하면서 몸이 붓는 경향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뭐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했을 때 정형외과에 가면은 진통소염제를 줍니다. 저희가 이제 엔사이드 계열의 그러니까 스테로이드가 들어가지 않은 진통소염제를 주기도 하고요. 증상이 심하면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또 약을 주는데요. 피부과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테로이드 제제를 많이 주는데 이런 약들은 아시다시피 꾸준히 복용을 하면은 또 붓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로 인한 부종은 저희가 쿠싱 증후군이라고 해서 따로 병명이 있을 정도로 얼굴이 아주 달덩이가 되는 스테로이드제를 오래 복용을 하면 이런 부작용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울증 약을 먹거나 아니면 피임약을 여성 호르몬 제제인 피임약을 오래 복용을 해도 마찬가지로 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사실은 한 번 먹으면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먹으면 꾸준히 먹어야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복용을 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이제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에는 살이 찌거나 했을 때 오기가 쉽기 때문에 보통 내당능 장애, 당뇨 전 단계가 있거나 혈압이 좀 높거나 하시면 병원에서 한의원을 가든 일반 병원을 가든 살을 좀 빼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부종은 살이랑 정말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살 좀 빼시면서 그런 약을 복용하기 전 단계에서 몸 관리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부종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복용 중인 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꼭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앞서서 원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지 부종의 원인을 한의학에서는 습담의 문제로 봤잖아요. 그럼 치료도 습담을 제거하는 치료들이 선행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습담으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습담을 제거하는 쪽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습담이 생기는 원인이 아까 소화기의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화기 기능을 끌어올려서 해주는 거고요. 아니면 아까 이제 노폐물이 잘 안 빠져서 대변이나 소변이나 땀을 통해서 노폐물을 빼는데 대변 소변에 문제가 있거나 땀이 잘 안 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대변 소변의 문제를 해결을 해줘서 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부으시면은 이제 뭐 무릎 같은 데가 많이 부었다. 그러면 왜 비 오거나 날씨가 흐리면 더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저희가 습이 껴 있어서 그렇다고 봅디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그럼 무릎도 많이 부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부위적으로도 같이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습담 제거를 위해서는 한약을 드시기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화기 기능을 끌어올리기 침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뜸 치료를 한다거나 약침 치료를 한다거나 본인 몸 상태에 맞춰서 여러 가지 치료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네, 습담 제거를 할 수 있는 한약과 함께 복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침 치료와 뜸 치료가 동반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부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평소에 몸이 잘 붓는 사람들은 우려낸 물을 좀 수시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이렇게 좀 마시는 차로서 부종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원장님이 혹시 알려줄 좋은 도움이 될 만한 차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습담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한의학 약재는 의인인데요. 이건 네. 일반에서는 율무라고 많이 알려져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율무차가 좋고요. 이제 연잎차나 진피는 사실 귤 껍질 말린 거예요. 귤 껍질을 말려서 해서 요것도 차로 해서 마시면 좋고요. 산사차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자판기에서 빼먹는 율무차 있잖아요. 네. 그거는 율무보다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맛있군요. 네, 맛은 있는데 오히려 더 습담을 더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만약에 저희 이 방송을 보고 나는 율무차를 먹어야겠어 해서 자판기에서 율무차를 드시지는 마시고 네. 집에서 저희 이제 뭐 TBS로 나오거나 아니면 집에서 볶아서 차로 드신다거나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종이 도움되는 차들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부종에 도움되는 스트레칭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천 원장님, 어떤 스트레칭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부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전에 벽에 다리를 이렇게 올리거나 아니면 기대해 놓은 상태에서 자세를 30초 정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누워서 다리를 올리고 30초 정도 그렇게 하루에 3번 정도 해주시면 다리 부종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스트레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머니. 예. 다리 그렇게 너무 차갑고 단단하고 심지어 마비까지 증상이 있으시면 많이 힘드시겠어요? 마비는 안 와요. 마비는 안 오시고 예, 감각이 마비는 이상하시다. 발꼬랑 저 3개, 엄지서부터 3개가 네. 이렇게 붙어 있는 기분이라 이렇게만 띄어지고 그래요. 양쪽 다 그러세요? 아니면 한쪽 예. 다리만 그러세요? 양쪽 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네. 한 8년 전에 저기 무릎 네.
아니요, 고관절이 아니라 무릎 인공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이렇더라고요. 그러시네요. 네. 어머님, 제가 안 그래도 혹시 디스크 수술을 하셨는지, 고관절 수술을 하셨는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는지 이런 네. 것들을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원인은 어머님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그 이후로 하체 부분으로, 하지 부분으로 순환이 좋지 않으시면서 그런 증상이 생기신 거거든요. 네. 그거 말고 특별하게 큰 질환이 있으시거나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네. 이제 내가 평생 관리하면서 아껴 네. 쓰면서 이렇게 네. 사시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네, 지금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돌멩이 막 이렇게 막 저기 하는 것 같은데 요새는 많이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네. 그게 많이 없어지고요. 네. 저녁에도 잘 적에 보면 저기 그 옛날에는 막 뭐로 싸고 자고 막 애들이 또 그 전기를 꽂고 이렇게 발 넣는 네, 거 네, 네. 뭐 어디 어느 나라 그걸 사다 줬는데 네, 네, 네. 그런 거 안 하고도 요새는 다리 안 시려우니까 따뜻하면은 푹 자요. 네, 어머니. 지금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니까 하체 쪽으로 순환이 잘 되게 하는 모든 네. 것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내부에서 순환이 좋지 않을 때는 네. 외부에서 순환이 잘 되게 도와주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따뜻한 자극을 준다거나 네. 아니면 운동을 해서 많이 움직여 준다거나 네.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이런 네. 것들, 그리고 침 치료 같은 걸 통해서 내가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 하체 네.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방법을 다 하시면서 관리해 가시면서 사시면 그런 식으로 지금처럼 관리해 주시면서 치료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머니. 예, 아직까지는 뭐 저기 당약 하나 먹고 혈압약 하나 먹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눈도 뭐 아직은 좋고 그런데 네. 뭐 아픈 데는 없는데 아침에 이게 저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몸이 뻣뻣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내가 그냥 몸을 막 움직여갖고 손바닥도 치고 손 매듭도 저기 혈관제 풀고 이렇게 일어나면 좋아요. 네, 어머니. 지금 잘하고 계시고요. 여기서 예. 한 가지 더 신경이 써야 되는 건 혈당 관리, 당뇨가 있으시잖아요. 혈당 예. 관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당이 너무 올라가거나 해서 피가 끈끈해지면 말초혈관 순환이 좋아지지 않으니까요, 어머니. 네.